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온 과학지문 이제 본문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을 보시면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어요.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고,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그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 외부가 피막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병원체에는 뭐가 있냐?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다 라는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치? 근데 이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세포막이 아니라 캡시드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는 단백질 성분인가 보지? 다음 또 그 바이러스도 종류에 따라서는 캡시드 외부에 또 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외부에 피막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피막이라는 게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고, 아까 세포막도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데,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이 캡시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 뒤에 피막으로 덮여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었고, 한편 진균과 일부의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좀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으로 가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세균 얘기를 하고 있지 했더니,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대요. 항미생물 화학제.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대요.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애들은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까지 나와 있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진 않다. 그래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면,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효과는 어떨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갈게요. 자, 3문단으로 가면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대요.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요거가 이제 알아둬야 되겠네. 멸균제는 포자 포함, 그 다음에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이래요. 요거 두 개가 다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감염방지제 중에서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화학제를 소독제라고 한대. 이 중에서 독성이 약한 애를 소독제. 왜냐면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좀 더 독성이 약한 걸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소독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방역 효과 그리고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종류별로 사용법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 지금 보니까 1문단에서는 병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다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어. 2문단에서는 항미생물 화학제가 뭔지를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 3문단에서는 구체적인 그 화학제들의 종류를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 더 3문단, 4문단으로 넘어가면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와 있네.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많은 경우에는 그 1번과 2번이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이거 뭐지?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1번 방식이네요.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뭐 이거는 같이 이어서 보면 되고,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다음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킨대.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1번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표면을 손상시키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그 다음 4번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작용 기제에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표면 손상, 그쵸? 그리고 대사 기능 저해 내부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문단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뻔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5문단으로 갑니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1에 대한 얘기였고, 이게 만약 부족하더라도 항미생물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이제 내부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자, 내부로 침투해서 물질 대사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네요. 얘는 드디어 이제 2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글루타르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이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이걸 만약에 핵산의 염기에 결합을 시키면 핵산의 비정상 구조를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대요. 그 다음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 이거 앞에도 나왔었는데 그치? 이거는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안으로 들어가면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문단은 요 대사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렇게까지 난해한 지문은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글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1문단에서는 병원체의 종류들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겉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심으로 나왔고, 근데 여기에서 왜 세포막이랑 뭐 캡시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시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거를 찾으면서 갑시다. 1번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 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아니지.
세균이 어떻게 감염시키는지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병원성 세균을 어떤 작용 기제로 없애는가 관련된 얘기니까 일단 34번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죠? 몇 문단에서 알 수 있죠? 4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4문단에 뭐 이런 알코올 화합물이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역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다음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어디서 봤죠? 이거 1문단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물질들 우리 2, 3, 4문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뭔지도 이유 나왔었어요. 어디? 여기 나왔지. 광범위하게 살균 효과가 있는 이유 여기 나와 있으니까 34번에 5번 여기 근거 있죠? 그래서 5번도 맞고 정답은 1번. 그 다음 35번으로 갑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자, 고농도 에탄올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 어디 있어요? 4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농도 에탄올 이런 것들이 알코올 화합물이잖아요. 얘네들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가 있다. 왜냐면 얘네들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이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것보다 있는 데서 방역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5번에 1번 맞고. 그 다음 하이포 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대요. 정말 그런가요? 네, 여기 보면은 일단 뭐 캡시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 마지막에 봤을 때 하이포 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한다. 그럼 이거 뭐야? 얘는 내부가 아니라 표면 단백질이 아니라 내부도 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어디에서 알 수 있지? 여기. 진균과 일부 세균은 이런 포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35번에 3번 맞고 4번.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이거 아까 5문단에 나왔던 거죠.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에 결합하는 거랑 핵산의 염기에 결합하는 거 여기 나왔었어요.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여기 결합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핵산의 비정상 구조를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라고 했으니까 방해하는 거 맞죠? 35번에 4번. 다음 5번.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래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4문단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5번에 5번도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갑니다. 그럼 3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6번은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각각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자, 기억이 뭐였어요? 멸균제. 그리고 니은은 감염방지제. 디귿은 소독제. 기억나죠? 그 정리했던 거 보시면 이렇게 멸균제는 포자가 있는 어쩌고 감염방지제는 포자가 없고 포자 제외한 뭐 나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성이 약한 거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소독제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36번으로 가서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맞나요? 자, 기억은
포자를 포함한다고 했고 니은은 포자를 제외하니까 모두라고 할 수가 없지. 뭐가 안 돼? 포자가 안 되는 거 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리고요. 여기 확인하면은 풀 수 있어요. 36에 1번. 다음 2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와 소득에 적용 가능하다. 아니지. 사람의 상처와 소득에 적용 가능한 거는 디귿만이잖아요. 기억은 안 되지.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왜? 얘네들은 뭐야? 항미이생물 화학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살균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어디 있었지? 여기.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기역과 니은은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세포막에 있는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에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자, 멸균제는 감염 방지제와 달리 세포막에 있는 병원성 세균은 죽일 수 있지만 피막이 있는 걸 사멸시킬 수 없대. 그런가요? 멸균제는 뭐였어?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병원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감염방지제는 소독제와 달리 인체에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 낫는다. 그럼 디귿은 닿아도 돼요? 디귿도 안 돼요. 여기 점막에 접촉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6번에 5번까지 근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였고 고난도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한 40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일단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가 있고요. 얘를 변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대. 그러니까 지질 손상 기능을 봤을 때 어떻게 돼?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지질 손상한 기능이 높다는 거는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선택지 있는 걸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 이렇게 효과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나머지는 같은 거지. 그 다음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C를 얻었대. 그러면 캡시드 손상 기능이 C가 A보다 높다는 거네요. 자, 그런 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예요. 그치? 자, 그러면 지질 피막 없는 바이러스 방역 효과로 갔을 때 C가 A보다 크다. 그치? 그 다음에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D를 얻었대.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D, B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화합물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조건들이 같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체 안정성이 높으려면 지질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지. B, A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여기 나머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 B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고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켜서 D를 얻은 거였으니까 B하고 D는 지질 손상 기능은 똑같겠죠. 그치? 그럼 모두 마찬가지겠어? A하고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체 안정성도 같이 가겠죠. 요거를 기억하면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나머지 풀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색깔을 바꿀게요.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그쵸? A에 비해서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얘가 더 높다. 맞고. 다음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맞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둘이 같죠. 다음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C는 B에 비해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둘이 같다. 같지 않죠. 어떻게 되지? B가 C보다 안정성이 큽니다. 그 다음 4번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D는 A에 비해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D가 A보다 높다. 맞죠? 그 다음에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D는 B에 비해 없는 것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B하고 D하고 같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질을 손상시키는 이 기능이랑 인체 안정성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고, 캡시드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지질 피막이 없는 것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랑 연결시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이 기능만을 강화시켰다라는 점, 그럼 나머지 부분 동일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